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돼 국정은 공백 상태인데 지금 경제에서는 쉴 새 없이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 구조조정, 파업, 일자리 악화 등 온갖 사정이 맞물리며 산업 생산은 줄고 소비는 5년 7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와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겪은 9월 실물경제 성적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5달 만에 곤두박질 쳤는데 감소폭은 올해 들어 최대였고 8월 반등했던 서비스업 생산도 다시 추락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소비였습니다. 4.5%에 달한 소매 판매 감소폭은 2011년 2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도 줄고 건설 실적도 5개월 만에 꺾어졌습니다. 생산이 안 되니 소득이 없어 소비가 줄고 판매가 안 되니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입니다. 소비 위축은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겪은 통신기기, 소비세 감면이 끝난 자동차 등 내구재에 준내구재, 비내구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덜 먹고 덜 입고 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트 7 리콜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정보통신 소매업이 17.7%가 줄었습니다. 종합 소매업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음식료품 쪽이 상당히 좀 지난달에는 9월 달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적은 신통치 못했던 반면 구조조정 확산과 수출 부진에 2분기 성장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건설 경기마저 꺾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최순실 사태라는 블랙홀에 경제 위기를 수습할 동력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절반 이상의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올해 체감 경기가 나빴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4%가 올해 수출입 경기를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수출에 영향을 끼친 애로사항으로는 수출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기업의 47%가 내년 수출입 경기도 올해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고 32%는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배추값이 비싸서 올겨울 김장 걱정이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추값이 안정되나 싶더니 이번엔 뭇값이 평년의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여름 내 이어진 폭염 탓에 가을무 파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무가 잔뜩 쌓여있는 매대에 2,98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 개에 1,000원 정도 하던 무가 지금은 그 2배를 줘도 사기 어렵습니다.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무값은 지난달 초 개당 2,988원까지 올랐고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당 3,000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월 가격이 높았던 거는요. 우선 고랭지무 출하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출하가 감소했고요. 지난달보다. 그리고 이제 가을무가 10월 가뭄으로 파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하 자체도 예년보다는 일주일 이상 지연돼서 10월 출하량 자체가 이제 전월보다는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문제는 가을무 출하가 본격화돼도 무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을무 파종도 늦었지만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배추값도 조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40% 이상 비싼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부들의 김장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 수단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의 신청자가 2달 만에 4만 명을 돌파해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
하지만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3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경력 단절 주부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임의가입이란 주부 등 의무 가입자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의가입자가 내는 최소 보험료가 한 달에 89,000원대에서 47,000원대로 떨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가 7천만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5개 사업연도 보고서로 비교할 수 있는 88곳의 고용과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사당 평균 종업원 수는 8,633명, 평균 급여는 7,34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종업원 수는 7.9%, 평균 급여는 20% 늘어난 겁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도 10.13년으로 4년 전 9.73년보다 4.1%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최종 해법은 독자 생존이었습니다. 조선 빅3의 설비는 줄이되 상황을 봐가면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또 11조 원 규모 공공선박 발주와 6조 5천억 원의 금융 지원으로 조선과 해운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 달을 지각해 내놓은 조선 산업에 대한 결론은 현대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의 유지였습니다. 전제는 진행 중인 자구안의 신속한 이행입니다.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휴 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 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3사의 직영 인력은 2018년까지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도크 수는 31개에서 24개로 감축합니다. 현대와 삼성중공업은 비핵심적인 자산 매각이나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대우는 대규모 적자의 원인인 해양 플랜트 사업은 줄이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외의 모든 부동산을 팔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이 안정되면 그 이후 산업 재편과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대우가 무너질 경우 생길 금융권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한 것인데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은 대우의 상태를 볼 때 더 큰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총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해 조선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해운업에는 총 6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1조 원을 들여 재정이 어려운 해운사에 보유 선박을 사들인 뒤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를 내년 상반기 설립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수석 KTX가 1일부터 한 달간 영업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기존 KTX보다 최대 14% 싸고 노선도 교통 수요가 많은 수도권 남동부에 있어서 국내 운송 산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12월 정식 개통에 앞서 실제 운행 환경에서 최종 리허설을 갖습니다. 수석 KTX는 11월 30일까지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경기도 평택 지제역, 부산역, 목포역 구간을 2,100여 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 일정과 관제 시스템 점검과
기관사 노선 숙지 훈련이 목적입니다. 국내 최장 철도 터널인 요련 터널에서 화재와 탈선을 가정한 비상 대응 훈련도 2차례 실시합니다. 수발 KTX가 출범하면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더 가시화하고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지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TX로 지방을 가려면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해야 했지만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수서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수서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 목포까지는 운임이 기존 KTX보다 10%, 동대구, 광주 송정까지는 14%가량 저렴합니다. 코레일의 기존 노선과 가격 경쟁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공업계에도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최근 확정된 정기 항공운항 스케줄만 보더라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한항공은 김포, 광주 노선의 운항을 멈췄고 아시아나는 김포, 여수 구간을, 에어부산은 김포, 김해 노선을 하루 6회에서 7회 정도 줄여 돈이 되는 노선으로 항공기 편성을 돌렸습니다. 또 수서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는 등 버스 운송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빼돌려 딸 유학자금이나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연구 용역비 가운데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금호공대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의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뒤 자식의 유학자금이나 아파트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려동물 교육과정과 전문 호텔을 마련하면서 해운대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애완동물 전용 호텔이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애완동물과 주인이 함께 투숙할 수 있고 장시간 외출할 때 동물을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인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애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기서 잠도 자고 그리고 애견 전용 간식을 먹이면서 또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있는 애견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미용 말 그대로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반려동물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보육사,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동물 상담사와 동물 행동 교정 등으로 나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저는 강아지는 한 20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더 교감을 하고 싶어서 좀 더 다가가고 싶어서 강아지에게 미래의 직업적으로 생각도 좀 해볼 겸 이래서 들어왔습니다. 유기견, 길고양이, 인원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애견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해운대구는 동물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애완견 놀이터와 훈련장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한국거래소에 다니던 한 여직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김모 씨는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서 1년 동안 미국 본사에서 근무했고요. 2005년에 한국거래소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까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자살까지 한 건가요? 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해외 출장 중에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김 씨에게
오히려 인신공격과 따돌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던 김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에서는 점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이 괴롭힘이 큰 문제가 됐었죠. 왕따 현상인데요. 한 번 왕따가 되면 전학을 가도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던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직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27일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는 종사자 수가 많은 15개 직종의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22.7%로 5명 중에 1명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참 믿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일을 하는 회사에서 말이죠.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전체의 22.7%, 자신이 직장 동료를 괴롭혔다고 답한 가해자가 3.5%였습니다. 또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한 목격자는 19.6%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 또 목격자를 합치면 직장인의 한 절반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이 조사 결과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이번 결과는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은 전체의 28.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정규직은 21.3%만 괴롭힘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차이는 사회 경제적 수준별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15.1%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반면에 중하위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25.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권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몇몇 사람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경제적으로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직장 괴롭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근로 손실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괴롭힘 때문에 일에 지장을 초래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 결과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은요. 연간 총 4조 8천억 가량이었습니다. 5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죠. 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 생산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또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 마련돼 있나요? 네, 그래서 회사 내에 고충 처리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8.7%였고요. 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였습니다. 80% 가까운 응답자가 공식적인 보호 장치를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면 결국 개별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살펴본 노조 조직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노동관계법령에는 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노동 동수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 고용된 상담부서와 의논하거나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더 심한 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적인 일탈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회사 경영진 측에서 근로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리해고 외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같은 이름으로 위로금을 주고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때 회사의 퇴사 권고에 저항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가 직접 나서서 괴롭힘을 주도하는 겁니다. CCTV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책상을 화장실 앞에 두고요. 또 모 통신사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연구소에서 일한 엔지니어들에게 전봇대를 타게 하는, 그러니까 굴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한국거래소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한 여직원 이야기 맨 앞에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성희롱 가해자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요. 이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방조되는 사회에서 과연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